무게는 한 4톤 정도 됩니다. 이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? 1억 이상 할 거예요. 판매는 안 되고 직수입해야 돼요. 곰탕 8,000원짜리 갖고 하루에 2천 이상씩 찍었어요. 3달 만에 10억 이상 매출을 올렸어요. 1300kg를 다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다 기부했습니다. 이 장사를 시작해서 26세 처음 집을 샀어요. 제가 장사로 레시피대로 안 가고 경영이 돼 있더라고요. 그다음부터는 절대 가맹점을 안 내줘요. 6월 말까지는 제가 20% 할인해 드리겠습니다. 한동안 술로 살고 그랬죠. 금액은 뭐 한 35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.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저거 산수유예요. 와, 저것도 몇십 년 됐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. 저는 30년 넘게 대전에서 장수진 곰탕을 운영하는 서승환입니다. 나이는 지금 54살이고요. 이 차 크기가 진짜 압도적인데 이게 어떤 차예요? 미국 차고요. 길이는 한 6m 한 40 정도 되고요. 무게는 한 4톤 정도 됩니다. 이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? 1억 이상 할 거예요. 판매는 안 되고 직수입해야 돼요. 이 차는 왜 사신 거예요?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요. 타오라는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한 5개 주를 여행을 했어요. 미국 차에 대한 매력이 빠진 거죠.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차 판넬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잖아요. 자이언 캐년인가 거기에다 차를 받치고 번네트 위에 올라가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. 뭐 찌그러드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 110V 단자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거를 직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사게 된 거죠. 아까 110V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예요? 예. 그 뒤에도 있고 뭐 옥스 1, 2, 3, 4까지 있네요. 예. 이 보유 중인 차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계속 이것만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.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벤츠 S클래스 하나 있고요. 전기차 하나 또 있고 예,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. 예. 혹시 보유 중인 집이 몇 채나 계세요? 집은 6채 정도. 오피스텔까지 하면 7채네요. 애들이 학교 다니니까 학교 때문에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. 제가 사용하는 건 3채고요. 세중계 4채네요. 보유 중인 재산 가치가 예. 대략 얼마 정도 추정하세요? 몇십억은 되지 않겠어요? 예, 대충. 예. 사장님 취미는 뭐예요? 그전에는 레저를 많이 좋아했어요. 수상스키 그것도 타고 제트스키나 이런 걸 갖고 이제 뭐 승마 같은 경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하다가 다쳐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러면 안 해지더라고요. 타고난 금수저나 로또 걸린 거 아니세요? 그건 아니고요. 곰탕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버신 거예요? 뭐 계기가 있어요? 어렸을 때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. 어머니가 공부를 학교를 많이 못 다닌 거를 저한테 풀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말썽 피고 학교도 안 가고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없으면 굶게 되잖아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. 먹는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더라고요. 어렸을 때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을 때예요. 옆에 어린애들이 있어도 담배를 피고 그랬던 시절이요. 그때 당시에 제가 가게에서 담배도 팔았고요. 핸드폰은 아예 없었던 시절이고 삐삐 시절. 삐삐 오면은 그 삐삐 번호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하고. 요즘은 커피가 다 서비스잖아요. 식당 가면. 그때는 커피도 사 먹을 때예요. 커피 자판기로도 돈을 벌고 공중전화로도 돈을 벌고. 지금 요즘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죠.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. 예.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.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 보니까 망한 적도 있었어요. 돈 관리가 안 돼가지고. 그게 오히려 저한테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망해봐가지고 빨리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 나이에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죠. 망했다니까 사람들이 연락도 끊고 막 그러더라고요. 자연적으로 사람 정리도 되고 겸손해질 줄도 알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주변의 반응이 달라요. 다르죠. 완전 다르죠.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. 뭐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냉정하죠. 너무 냉정하죠. 대전에서 곰탕 하나로 매출 1회를 찍었거나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? 당연히 있었죠. 그전에는 유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관광지거든요. 돈이 많이 돌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24시간이거든요. 그 24시간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30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60년을 장사를 한 거죠. 24시간을 했기 때문에. 하루에 이틀치를 버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할 수밖에 없었죠. 2012년도에 제가 엑스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. 직원은 한 20명이에요. 줄을 한 30m씩 쓰니까
곰탕 8,000원짜리 갖고 하루에 2천 이상씩 찍었어요. 3달 만에 10억 이상 매출을 올렸어요. 엑스포장에서도 제가 매출 1위였거든요. 그때 백종원 푸드코트를 했어요. 네. 엑스포장에서. 그 사람보다도 매출이 제가 더 컸어요. 어떤 때는 1시간, 2시간 이거 자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도망가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일어나서 일하고 졸다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기로 따지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. 그때는 아 이거 다시는 못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. 그때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. 3달 만에 제가 100년 넘은 한옥을 하나 샀어요. 리모델링을 해놨어요. 지금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고요. 근데 100년 전 한옥은 100년 전의 흙이나 100년 전 자재로 질 수밖에 없잖아요. 희소성이 있잖아요. 그때 당시에 매물로 나온 걸 바로 샀어요. 요즘 자연 경기 정말 힘들잖아요. 이제 제 생각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요즘 커피숍 큰 데 많잖아요. 보기도 좋고 저 정도 커피숍의 사장님이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. 근데 나하고 전혀 안 맞아요.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거는 무조건 된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거는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도 주방에서 직접 일을 하세요? 아 예. 어서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이 연예인들이 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? 호텔 바로 앞에니까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된 거죠. 태균이 형이 있죠, 김태균. 1년 선배인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오시면은 저랑 낮술도 같이 합니다. 그걸 또 김태균 씨, 예, 예. 거기 부활. 예, 그 UFC 김동현 선수. 예, 예. 와, 손담비 씨. 예.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예쁩니다. 와, 감사패라든지 그런 거는 왜 받으신 거예요? 제가 이제 이 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가끔가다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주시더라고요. 쌀 기증시. 예. 1300kg.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환을 보내잖아요. 환 필요 없으니까. 쌀을 보내시면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1300kg가 들어와가지고 1300kg를 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다 기부했습니다. 보통 곰탕집 가면 예. 공기에 밥을 주잖아요. 공깃밥은 미리 해놓는 밥이잖아요. 근데 솥밥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시면 그때 주문 받아서 해주는 밥인데요. 해장국이 7,000원이거든요. 솥밥을 드셔도 7,000원이에요. 밥 장사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밥은 안 남기려고 해요. 시래기 솥밥은 또 뭐예요? 이따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얼마나 부드러운지. 맛있는 양념간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래기 솥밥입니다. 제가 네이버 리뷰를 체크를 좀 했는데 국물이 일품이다, 뭐 해장에 좋다, 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한다. 뭐 국물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처음에 이제 뼈를 잘라가지고 한번 아시 삶아서 버려요. 여러 번을 끓여가지고 이 농도를 맞추는 게 저희 가게 비법이거든요.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곰탕집이 하나 있었어요. 거기 계신 그 주방장님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. 메뉴가 많은데 곰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이게 보양식이잖아요. 건강한 느낌이잖아요. 잠을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. 돈 버는 재미도 좋았고 이 장사를 시작해서 26에 처음 집을 샀어요. 제가 장사로. 사장님 무슨 냄비가 이렇게 큽니까? 소뼈하고 잡뼈하고 소머리뼈하고 저희는 3가지를 넣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지금 몇 시간 끓이는 거예요? 여러 번 끓이다 보면 이제 진하게 나오거든요. 저는 이제 암소뼈로 해가지고 저 농도 맞추는 게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네. 맛있는 거 한 그릇 추천해 주세요. 꼬리곰탕 하는 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주방에 보니까 되게 청결해 보이는데 청소를 잘 하시나 봐요. 매일 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. 김치를 먹었어요. 예, 저희는 다 직접 다 담그입니다. 요즘은 기성품 사 쓰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? 기성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거래처를 바꾸거나 그러면 또 맛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 모든 재료를 직접 다 만듭니다. 양구 펀치볼이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 나온 그 시래기거든요.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손님이 계세요. 시래기 해장국에 시래기 솥밥만 드세요. 그분이 자기가 당뇨 환자래요. 시래기 솥밥을 드시고 가세요. 저보고 미쳤대요. 솥밥을 주고 7,000원 받냐고 하면서 현금을 주고 가시는데 그 손님이 가시고 나서 좀 되게 고맙더라고요. 30년 넘도록 저희 가게에 오셨던 그 손님들한테 그 고마움 때문에 밥값은 저는 절대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. 그 장사하시는 동안에 최고 매출은 얼마까지 찍어봤습니까? 1억 한 7, 8천? 매달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때 당시에는. 이 정도면 예. 누가 좀 가맹 좀 하자. 있었죠. 저희는 이제 수육이 이 한 판으로 나와요. 갔어요. 팔아주려고.
수육을 먹다 보니까 밑에 부추가 깔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가맹 점주한테 물어봤죠. 왜 이게 부추가 왜 깔렸냐고.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원한대요. 레시피대로 안 가고 변형이 돼 있더라고요. 그다음부터는 절대 가맹점을 안 내줘요. 저희 곰탕 지금 드셔보셨잖아요. 저대로만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거를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좀 탄다든지 그럼 양이 늘어나잖아요. 그때 당신은 돈을 좀 더 벌겠죠.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그걸 더 잘 알거든요. 그럼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, 그거. 그래서 제가 밀키트 사업을 이제 슬슬 시작한 거예요. 왜 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추석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소 조개에다가 사골뼈를 넣어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. 마음만 받고 이건 안 받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형수가 싫어한다는 거예요. 그걸 싹 씻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려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, 여자분들이. 그때 아차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우리 제품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지금 현재 밀키트예요. 2월 달에 그 구정 때는 2파스를 만들었어요. 16,000개를. 명절 전에 다 솔드아웃 됐어요. 오신 기념으로 제가 이 새 제품은 6월 말까지는 제가 20% 할인해 드리겠습니다. 그 한우 소고기 볶음고추장이라고 500g짜리를 제가 출시했어요. 30% 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업로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주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서 시키시면 될 겁니다. 갑자기 장사하시다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희 제품 만드는 OEM 공장하고요. 이게 하나로마트에 팔고 있어가지고 제품 진열 잘 돼 있나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럼 갈 때 저 차 타고 가는 거예요? 마트는 저 차가 커가지고 차로 바꿔 타야 돼요.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사진 찍어도 되냐고 자꾸 묻더라고요. 찍으시라고.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. 주차가 제일 불편해요. 고추장이겠네요. 예. 굳이 뭐 매장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? 그래도 진열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하고 여기 재고하고 파악을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요. 다른 사업 해보신 거 없으세요? 많죠. 벌은 돈도 많지만 까먹은 돈도 많아요. 곰탕집만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. 한식집도 했고 고깃집도 해봤고 전주 한옥마을 안에서 커피숍 1개 하고 빵집 2개 하고 빵공장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거 다 문 닫았어요, 코로나 때. 총 망한 사업을 따지면 몇 번 정도? 한 10번이요. 근데 곰탕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놨잖아요.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매출도 많이 오르고 돈도 벌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여수엑스포에서 돈을 벌어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도 관광지지 않습니까?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. 특히 관광지는 더 심했잖아요.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너무 확장을 해도 안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한동안 술로 살고 그랬죠. 금액은 한 35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판결문 받은 것만 지금 15억짜리도 있는데 네. 그 돈을 못 갚아서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.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곰탕집을 손을 안 놨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. 요즘 자영업자들이 진짜 죽겠다고 많이 해요. 이럴 때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. 저도 욕심 때문에 손해본 적이 많아요. 저는 처음이라는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.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, 초심을.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하지 말아라, 뭐 하지 말아라. 40대 중반이 넘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. 어린애들한테 그 얘기해봐야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. 지금 현재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. 다 힘들거든요.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제품 제대로 만들어지나 확인차에 와 있습니다. 뼈 같은 경우도 이 비율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확인을 하긴 해야죠. 근데 우리는 다 끓이는 방식이에요.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아시 삶은 거? 한우 사태예요. 최고 좋은 부위로만 해갖고 이런 기름 작업하고 막 작업 다 되면은 이제 저 곰탕하고 해서 이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밀키트 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나 봐요. 그럼요. 혹시 이거 기억나나?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우리 어렸을 때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혹시 아세요? 알죠? 뭐 초코파이도 있고 오징어 땅콩도 있고 총 7개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네이버 쿠팡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일단 곰탕만 매진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사람 손이 안 가게끔 곰탕을 연구 개발해서 밀키트를 출시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. 이제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나시는 거예요? 저 비 오는 날은 제가 세컨하우스로 갑니다.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이제 졸리면은 빗소리 들어가면서 잠도 자고 쉬고 좀 힐링하러 많이 들어갑니다. 네, 제 식자재 창고. 야, 개인용 냉장고가 업소용 냉장고네요. 이야, 이런 거 왜 사신 거예요? 선물 받은 거죠. 내가 이걸 왜 사요? 와인 이런 거.
술집에서 7, 80 정도. 이야. 이거는 이제 바베큐 지금 바로 구워 먹는 거. 숯불로. 고기는 여기다 놓고. 야, 여기서 고기 구우면 술맛 나겠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비 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야외용 에어컨. 이야. 네.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국간 이런 느낌 나는 거. 아, 맞아요. 네. 그 시골집 관리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장비만 해도 네. 차 한 대값 나오겠어요. 첫 달이는 나와요, 지금.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죠, 사실은. 누구한테 빌리는 거 싫어하고. 그냥 하나하나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사장님,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? 저거 산수유예요. 와. 저것도 몇십 년 됐죠?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, 이거? 이거 한 4억 이상 들었어요. 사시고 시설하시고. 예. 어떻게 이런 걸 사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? 희귀한 거 좋아해요, 희귀한 거.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거. 저 위에 찻잔들도 다 옛날 거예요. 수집해서 모아놨어요. 예. 낮에는 여기 깜깜해요, 불 끄면. 네. 들어와 보세요. 불 끄기에 낮이잖아요, 지금. 보여요? 아니요. 잠자기 좋잖아요. 아. 낙수 소리가 들으려고 여기도 매트리스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. 이야. 낙수 소리 딱 들리잖아요. 그동안 사시면서 예.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? 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매일 전화 오고 같이 술 먹자, 같이 놀러 가자, 밥 먹자 그랬던 사람들이 망하고 나니까 괴로워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피하더라고요. 뭐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막말리게도 거지가 된 거지, 거지가. 그때 보증금 좀 내고 월 9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로 갔거든요. 사람들한테 배신감. 난 그걸 직접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오로지 처분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곰탕집이었거든요. 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고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거는 21살 때부터 시작했던 그 곰탕집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. 가끔대로 촬영해 보시니까 어때요? 이렇게 비 오는 날 촬영해 본 건 또 처음이거든요. 제일 오래 촬영한 것 같아요. 또 새로운 기분이고 또 이게 좋은 인연으로 돼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도 감사드리고요. 학꿈대로 화이팅!